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정말 예측하기 어렵죠? 네, 맞아요. 하루하루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보내주신 그 기압과 날씨 자료 보니까 이래서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 이유가 다 숨어 있죠. 오늘 저희랑 같이 날씨 변화의 그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압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공기의 무게가 누르는 힘이라는데 토리첼리가 수은 기둥 76cm로 이걸 처음 증명했을 때 말이에요. 네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그렇게 누르고 있다니. 근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 압력을 거의 못 느낀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그쵸. 그게 우리 몸 안에서도 비슷한 압력으로 밖으로 밀어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종의 평형 상태랄까? 아하, 힘겨루기 같은 거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압이 어디서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 네. 땅이나 바다가 데워지고 식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압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공기가 이동을 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네? 낮은 곳으로요. 그게 바로 바람. 맞습니다. 그게 바람이죠.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더 세게 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해안가 가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 불잖아요. 시원하게 해풍. 네, 그렇죠. 바다가 육지보다 천천히 데워지니까 낮에는 바다 쪽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밤에는 반대로 육지가 빨리 식으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불고 와, 이런 원리가 있었네요. 네, 이런 해류풍도 그렇고 더 큰 규모로는 계절풍 있잖아요. 아, 네. 여름, 겨울 부는 방향 다른 거요? 그것도 결국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아주 큰 규모의 바람인 거죠. 같은 원리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온도나 습도 같은 성질이 공기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오, 네. 그게 바로 이제 기단이라는 개념인데요. 기단요? 네. 넓은 대륙이나 바다 위에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 땅이나 바다의 성질을 닮아가요. 온도나 습도 같은 거요. 아, 그래서 거대한 성격 있는 공기 덩어리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기단이에요. 우리나라 날씨가 특히 변화무쌍한 게 주변에 성격이 다른 기단들이 많아서 그래요. 겨울엔 저쪽 시베리아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오고 네. 시베리아 기단이죠. 여름엔 또 남동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오고요. 북태평양 기단. 아, 봄, 가을엔 중국 쪽에서 오는 양쯔강 기단도 있고 초여름엔 오츠크해 기단도 있다고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계절마다 영향을 주는 기단이 다른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성격 다른 기단들이 만나면요. 얘네들이 쉽게 안 섞여요. 아, 물과 기름처럼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경계면이 생기는데 이걸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 면이 땅하고 만나는 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하, 전선이 그렇게 생기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밀고 올라가면 그게 한랭전선이에요. 한랭전선. 네. 이건 경사면이 좀 급해서 위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니까 소나기 구름, 그 저군형 구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확 바뀌죠. 비바람 몰아치고. 아, 그래서 한랭전선 지나갈 때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건 온난전선이고요. 온난전선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경사가 완만하니까 구름도 넓게 퍼지는 층운형 구름이 주로 생겨요. 그래서 이슬비나 좀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죠. 아, 비의 종류도 다르군요. 네. 그리고 두 기단 세력이 비슷해서 전선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그게 정체전선.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전선이 대표적이죠. 아,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이었군요. 네. 또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앞에 가는 느린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합쳐지면 폐색전선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요. 와, 전선의 종류도 다양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맨날 보는 그 고기압, 저기압도 결국 이런 기단이나 전선하고 다 연결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고기압은 보통 날씨가 맑고 저기압은 흐리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핵심에 공기의 움직임이 있어요. 고기압 중심에서는요, 상공의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요. 하강기류라고 하죠. 아, 공기가 내려온다. 네, 공기가 내려오면서 압축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구름이 흩어져서 날씨가 맑아지는 거예요. 아하. 반대로 저기압 중심에서는 주변 공기가 모여들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상승기류죠. 네. 공기가 올라가면 팽창하면서 식으니까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눈, 눈이 오기 쉬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성 사진에 구름 많은 곳이랑 일기도의 저기압 위치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 자주 생긴다는 온대저기압은 특별히 뭔가요? 온대저기압은 말 그대로 중위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저기압인데요. 북쪽의 찬 기단이랑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생겨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같이 가지고 있죠. 아, 전선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고요? 네, 보통 같이 다녀요. 이게 시스템처럼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 서에서 동으로요? 네,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면 온난전선 지나갈 때 그리고 한랭전선 지나갈 때 날씨가 예측 가능하게 변하는 패턴을 보여요. 그렇군요. 그럼 계절별 날씨도 결국 이런 큰 기압 배치랑 관련이 깊겠네요? 물론이죠. 겨울에는 저쪽 대륙에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떡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쪽은 고기압, 동쪽은 저기압인 서고동조형 기압 배치가 잘 나타나고 그래서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춥고 건조하죠. 아, 여름은 그럼 반대겠네요. 맞아요. 여름엔 저 남쪽 바다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인 남고북조형. 그래서 덥고 습한 남동풍이 불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거고요. 봄, 가을은요? 날씨 변화가 심한데요? 봄, 가을에면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 세력이 약해지면서 중국 쪽에서 이동해 오는 이동성 고기압이랑 저기압이 번갈아 통과해요. 그래서 날씨가 자주 바뀌는 거죠. 며칠 맑았다가 비 오고 또 맑아지고. 와, 오늘 진짜 날씨의 기본 원리부터 계절별 특징까지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인데요? 네,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기압 차이가 바람을 만들고 또 성질 다른 공기 덩어리, 그 기단들이 만나서 전선을 만들고 이게 또 고기압, 저기압 시스템이랑 맞물려서 매일매일의 날씨, 더 나아가서는 계절까지 만드는 거네요.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네, 이제 여러분도 날씨 정보 보실 때 그냥 맑음, 흐림 이게 아니라 지금 고기압 영향이구나. 저기압이 다가오네. 이건 그 북태평양 기단 때문이군. 이렇게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숨겨진 과학 원리를 아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계절의 변화라는 것도 결국 이런 거대한 공기의 흐름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온대저기압이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편서풍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이동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서쪽 지역 날씨 정보를 미리 알면 앞으로 우리 동네 날씨를 예측하는데 이게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